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. 저는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식품회사. 여기서는 광고 홍보를 좀 하다가 제품 개발,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아이템을 관리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외식업계에서는 현장에서부터 뭐 일을 배워서 점포 관리, 마케팅, 구매, 영업, 심지어 컨세션 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. 퇴직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자의에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타의에서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뭐 타의에서 퇴직할 경우가 되겠죠. 특히 이제 새로운 부서로 이제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다 보니 후회스럽기도 하고, 나름대로 또 뭐 분노가 치밀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특히 브랜드 리뉴얼도 했었고, 그리고 히트 메뉴도 개발했었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와 한 40년 동안의 로드맵을 새로 세우면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. 저는 사실 이제 후배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. 왜냐하면 제 생각이 100% 맞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제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가까이 많이 했어요. 물론 이제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믹스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었고,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. 그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.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? 예, 100시까지 다닌다고 생각하지 중간에 그만둔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. 제가 이제 그만둘 때는 그 공부와 40년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였거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년에는 정말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시점에 제가 이제 불려갔죠.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이제 사실은 이제 멍했죠. 이게 무슨 얘기?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받아들이고 나온 거죠.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얘기는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배신감이라는 이런 걸 느끼는 거죠. 회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사실 이제 한 2, 3일 뒤에 얘기하고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스려진 거죠.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번개처럼 그 과정이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붉은 덩어리가 가슴에 있었죠.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처음에 이제 비서가 연락 오죠. 차 드신다고. 예. 가니까 뭐 이런 얘기 됐어. 뭐 언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딴 얘기를 하니까 충격이죠. 예. 사전에 이제 뭐라 그러니까 언지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임원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비겁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준비를 하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임원 생활 하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죠. 뭐 대우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심지어 자동차까지 주잖아요.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속상하죠.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
일단 첫 번째, 갈 곳이 없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명함이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력을 뭐 몇 번씩 얘기할 수도 없고. 그다음에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불편하고. 그리고 한참 진행했던 이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황당한 거죠.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하게끔 해주셔야지 갑자기 이제 집에 가버리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. 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.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해준 감사한데 어떤 개인한테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.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 가치가 낮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과신을 했었구나.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매칭을 시켜줘요.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거든요. 그때 이제 소개받은 그 컨설턴트가 어디 적합한 자리 나오면 연결을 시켜줘요.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한번 넣어봐라. 그럼 넣어보면 이제 연락이 안 오죠. 그러면 이제 우울하죠. 예,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. 일단 저희가 그만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. 좀 빨리 잘라주면 좋은데 이 막차에 잘라주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. 조직에서 20, 30년 하면 일단 꼰대지 않습니까? MZ 세대들이 과연 그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대표가 됐더라도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자를 것 같으면 40대 중반 되기 전에 잘라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뭐 다른 회사 가서 뭔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. 40대 후반 50대 돼가지고 진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자기 일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꼰대라고 느꼈냐면 지금 이제 일하는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 실무 능력이 떨어져요. 이거 뭐 PC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쓰는 용어도 잘 못 알아듣고 당연히 꼰대죠.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노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옷차림이라든지 자기의 외모 관리, 말투, 최소 향수라도 좀 뿌리고 이래야 젊은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걸도 자주 안 봐.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자기 돈을 잘 안 사줘.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. 나이가 들수록 지갑도 풀고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. 이런 걸 많이 배웠죠.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성격이 뭐라 그럽니까? 좀 강직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를 위해서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. 굳이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?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니냐. 지금 와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.